청소년을 위한 시크릿.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꿈과 희망의 비밀. 꿈이란 평생토록 사랑할 그 무엇. 나는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가? 그런 목소리로는 좋은 가수가 될 수 없어. 아쉽지만 노래에 대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음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 노래를 들려주자 선생님이 건넨 말입니다. 선생님으로서는 소년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해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제자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면 일깨워주고 미래에 대한 엉뚱한 기대나 환상이 있다면 냉정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소년의 목소리가 가수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소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아무에게도 노래를 들려주지 않고 가슴 속에만 가수가 되고 싶다는 열정을 품어왔다가 겨우 용기를 낸 거였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잔뜩 기대에 부푼 꿈에 대한 전문가가 극히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대부분은 그 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업가들도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전문가들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때로는 사업상 매우 중요한 결정도 이런 충고에 따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꿈이 정말 깊이 사랑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이 믿고 기대하던 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충고해도 굴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충고에 따라서 그만두려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왜냐고요? 그 일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소년 역시 그러했습니다. 처음 찾아가 목소리를 선보인 선생님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었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다 해도 소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년은 노래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은 오히려 선생님의 말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지만 혼자서라도 열심히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하늘에라도 닿아 도움의 손길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목소리는 바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테너 가수 엘리코 카루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엘리코 카루소.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카루소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자였고 가족 누구도 음악에 관심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카루소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아들의 꿈을 이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가수는 무슨 가수? 넌 아버지를 따라 기계공이나 돼. 공연이 허황된 꿈이나 따라가면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응원조차 얻지 못하는 꿈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가족의 응원만으로도
커다란 힘이 되기 마련인데 카루소는 그마저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아버지 반대라는 환경이 음악에 대한 소년의 꿈을 적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카루소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노래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접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루소는 음악 교육을 받기는커녕 돈을 벌기 위해 기계공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루소는 가슴속에 꿈을 간직한 채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듣는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마음먹을 때면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꿈과 용기를 꺾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거 되게 어렵대.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건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는 일이야. 그러나 이런 말을 듣더라도 마음속으로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원한다면 쉽게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쉽게 던지는 말이니까요. 이러한 말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을 만날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상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된답니다. 만약 나의 꿈을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다만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나의 자질이나 열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거나 대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의 반응에 의지가 흔들린다면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요.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들도 나의 꿈을 이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입니다. 꿈이란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평생 할 일. 꿈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꿈은 다릅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기타 치는 게 좋아요. 운동할 때 제일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기호이자 취미입니다. 만약 정말 여행이 좋다면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십시오. 기타가 좋다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청춘의 특징은 나는 꼭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꼭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씩씩한 목소리에 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말입니다. 나는 나중에 이것을 꼭 하고 싶다. 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단순한 취미나 기호가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일 말입니다. 나는 꼭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어. 나는 평생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싶어. 카루소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래가 좋은 것이었다면 그토록 어려움에 맞서면서 노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취미로만 노래를 즐겼겠지요. 카루소에게 노래란 평생도록 함께하고 꿈꾸고 사랑할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다. 홀로 외롭게 노력하던 카루소는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폴리 대성당의 소년 성가 대원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곳 선생님이 카루소에게 성악가가 될 소질이 있음을 알아보고 정식으로 수업을 받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 만남은 혼자서 노래를 불러오던 카루소에게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드디어 카루소는 21살이 되던 1894년 나폴리의 극장에서 나미코 프란체스코라는 오페라 공연 무대에 서게 됩니다. 카루소는 그 무대를 통해서 지휘자 빈센초 롬바르디에게 발탁되어 체계적인 오페라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가수로 명성을 쌓아가던 카루소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카루소는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무대에서 찬사를 받았고 그의 이름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1902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서게 되었고 연이어 계약을 갱신하며 사망할 때까지 607회라는 공연 기록을 세움으로써 카루소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음악 인생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음악 후배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재능, 한때는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던 꿈을 품은 가난한 기계공 소년이 세계인의 가슴을 뒤흔드는 천상의 목소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만약 카루소가 자신의 꿈은 실현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쉽게 포기했다면 카루소의 신화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좀 더 뜨겁게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만나 사랑하다가 쉽게 인연을 맺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함께 해결하며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욱 진실한 사랑일까요? 또 어떻게 사랑해야 마침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진심을 다해 끝까지 사랑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꿈도 점차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보잘것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기계공이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전설적인 가수로 남아 있을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꿈이란 막연한 기대, 바람, 동경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 평생도록 하거나 되고 싶은 일, 평생 사랑할 그 무엇입니다. 자신이 평생도록 사랑할 일을 찾는다면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특별해진다. 하찮은 사람도 꿈을 만나면 빛을 발한다. 아니, 전화도 제대로 못 받아? 서류 종류가 이게 뭐야? 전화 메모쯤은 정확히 해야지. 한 여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매일같이 이런 꾸중과 비난을 받는다면 그녀는 무능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대학 졸업장이 있다 한들 실무에 둔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업무를 맡은 지 한참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실수만 저지르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기가 상대적으로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헨리 포터 시리즈 저자인 조앤 롤링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만큼이나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조앤 롤링은 한때 직장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앤 롤링은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뒤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금세 관두고 맙니다. 그녀의 일은 상사의 일정을 체크하거나 전화를 받아 메모를 하는 등의 일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똑부러지게 잘 해내지 못해 결국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능력하고 실수투성이인, 그래서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인물로 판단받은 조앤 롤링. 누구에게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될 듯 하다가도 결국은 틀어져 버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행운이 담긴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회가 왔다가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자신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늘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본인 또한 자책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난 정말 모자란 사람인가 봐. 도대체 무슨 일을 해도 결과가 좋은 게 없어. 이렇게 남들이 보나 자기가 생각하나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할 정도로 성과가 없다면 자신을 빛나게 해줄 꿈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특별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에게 목마른 물고기가 큰 물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만의 꿈을 가져라. 그것이 나를 비범하게 한다. 조앤 롤링 역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비로소 자신만의 재능과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해리포터 속의 마법보다도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2번 연속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롤링은 남들에게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 포르투갈에서 잠깐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방송국 기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지만은 직장에서 그랬듯 결혼 생활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녀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현실적인 일에서는 부품 하나가 모자란 사람처럼 서투르기만 했지요. 결국 롤링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에든버러의 초란 단칸방에서 그녀는 이혼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당장 먹고 살아갈 일조차 막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소망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마주 보기까지는 그녀는 많은 세월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잃어버린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에서 서서야 진정으로 자신의 꿈을 만난 거죠.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그녀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구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타고 가던 기차가 잠시 멈춘 사이 롤링은 우연처럼 멋진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그저 기차 안에 앉아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 몇 마리를 멍청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해리에 관한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죠.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해리와
그가 다니는 마법 학교가 선명하게 보인 것만은 확실해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년에 대한 발상은 그렇게 갑자기 떠올랐답니다. 그녀는 갑자기라는 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 그 이야기의 씨앗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지 놀랭은 1965년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비행기 공장 지배인이었고 어머니는 실험실 연구원이었습니다. 집안이 온통 책으로 뒤덮여 있었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번갈아 가며 책을 읽어주셨어요. 조앤 롤링은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어릴 적부터 작가의 감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셈입니다. 그녀는 몽상하는 계절이 있어서 환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죠. 6살이 넘어서는 토끼에 대한 동화를 지어내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공상, 현실 속에서 그것은 그녀를 실수투성이의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녀의 꿈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상과 상상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펜을 들고 글을 써 내려가는 순간 일상생활을 방해하던 비현실적이고 상상으로 가득 찬 생각은 순식간에 모습을 바꿔 작가로서 꿈을 펼치는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던 어수룩한 사람이 어느덧 전 세계를 열광케 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특별한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펜을 들지 않았다면 그녀는 영원히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이니 오히려 모자라고 가난한 여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전부를 쏟아 부어라. 꿈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언니, 이거 정말 재미있다. 무조건 끝까지 써봐.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롤링은 글을 쓸 공간도 없어서 동네 카페 테이블을 빌려 해리포터 이야기를 써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정부 보조검으로 생활했고 글을 쓸 때도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갓난 아기를 돌봐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글을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절박함 때문에라도 그녀는 더욱 글을 쓰는 일에 매진해야 했지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 상상력을 글을 쓰는 일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얘기를 한 줄 한 줄씩 써 내려가는 일은 그녀에게 희망이자 유일한 즐거움이었으며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권을 완성한 그녀는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롤링은 원고를 복사할 돈도 없어서 구식 타자기를 구해 여러 번 다시 타이핑을 해야 했지요. 그러나 연락이 오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한 출판사에서 출판할 의사를 표시했지만 인쇄는 겨우 2,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땅과 눈물을 쏟아 부은 원고를 헐값에 넘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 세상에 나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헨리의 마법처럼 전 세계에 해리포터와 조앤 롤링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으로 롤링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에는 영국 여왕에게 자기를 받았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버킹엄
궁에서 찰스 왕세자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지요. 이어 2004년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10억 달러 이상 세계 최고 부호 클럽에 합류했고 200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40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특별하다. 정하은은 정말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니까요. 저는 언제나 작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조앤 롤링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누가 봐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투성이 조앤 롤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그것은 이제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 자체를 결정짓는 단점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 말하는 조앤 롤링. 여러분, 그녀의 말에서 꿈의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구체적인 꿈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뚜렷하게 대답하는 이가 드뭅니다. 대학 진학을 하면서도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학과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지요. 꿈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같지만 나의 꿈은 이러이러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해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꿈이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꿈은 평생도록 자신이 할 일을 가슴에 심는 것인 만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가슴속에 묻어둔 꿈이 아니라 가슴속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은 흙 속에 묻힌 진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듯 나를 세상 가운데에서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청소년 시크릿 제1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